안녕하십니까, 윤과장입니다. 오늘 즐거운 주말인데요. 사실 이게 주식하는 입장에서 좀 편하지만은 않은 주말 아침인 것 같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가 여기 보시다시피 급락을 했습니다. 거의 뭐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크게 2% 이상 종합지수가 하락한 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, 지금 다우존스, 뭐 나스닥, S&P 500 다 이렇게 지금 급락을 한 상황이고요. 문제는 유럽 증시는 더 심하다는 겁니다. 유럽 증시는 지금 어제 4% 이상씩 하락을 했습니다. 어제 이제 그 남아공 변이 때문에 하락 출발할 때 그래도 좀 회복하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, 지금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고 영향이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WHO에서 새 변이를 그 뭐 누 바이러스라고 뭐 얘기를 했었는데 오미크론이라고 우려 변이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기존 백신이 무력화될 수 있다.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뭐 이 백신의 이 변이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정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우선 일단은 우려 변이로 지정을 했고, 지금 몇 주 동안 이걸 좀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. 저희가 이제 분석할 때까지는 우리 주식시장이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다 보니까 지금 요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문제는 우선 유럽이 지금도 확진자가 많은데 이 남아프리카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. 이렇게 지금 이제 보도가 됐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지금 다시 위드 코로나 하면서 조금 뭐 여러 가지 뭐 항공주나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하락했던 그런 종목들 좀 이제 상승을 좀 하려고 했는데, 지금 다시 또 안 좋은 모습으로 지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여기 아시아 증시 보시면은 뭐 비록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좀 하락하긴 했으나 다음 주 월요일도 좀 지금 안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런 상황 속에서 모더나 같은 종목은 20%나 이렇게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이런 급락장 속에서도 올랐는지 이렇게 보면은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증시의 방향성을 조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모더나는 바로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 대응 부스터샷 개발 시작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, 뭐 60일에서 90일 걸린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. 참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변이가 좀 걱정이 되는 게, 코로나가 뭐 오미크론뿐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변이가 나올 텐데, 우리 이제 독감 주사 맞듯이 이제 계속 매해 지금 뭐 백신 6개월마다 맞으라고 뭐 한다는데, 참 계속 백신만 맞다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약간 우울하기도 합니다. 그래도 뭐 일상은 지금 우울한 거고, 일단 우리 또 월요일 또 주식시장 대응 방안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, 우선 모더나는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화이자도 그 모더나 정도는 아니지만 한 6%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이렇게 주식시장 종합지수가 이렇게 급락할 때 이렇게 6%, 뭐 20% 이렇게 상승하는 게 대단한 거죠, 사실. 그래서 이런 백신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대신에 이제 우리 치료제로 이슈가 됐던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3.79%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봐야 될 게, 저희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진단키트주들이 우리나라에 강했었는데, 지금 우리나라만 강한 게 아니라 미국장에서도 퀴델이 지난번에 이어서 9.99%나 어제 급락장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게 코로나가 진짜 안 끝나는구나, 또 변이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변이가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겠구나, 계속 그런 이슈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피크아웃, 이제 진단키트 끝난다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다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퀴젤이 올랐고, 우리나라도 어제 이제 텔레그램에는 이제 공유를 드렸는데요. 그 시간에 장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다들 지금 이제 랩지노미스는 이제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상한가가 4.3%였습니다. 시간에. 그래서 상한가로 랩지노믹스가 마감이 됐고, 그다음에 뭐 우리 엑세스바이오도 이렇게 4.5% 정도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요. 그다음에 뭐 수젠텍도 4.5% 상승했고, 뭐 여기에 뭐 캡처를 하진 않았으나 뭐 시젠이라든가 뭐 SD 바이오센서라든가 다들 이렇게 상승하면서 시간회가 또 마감이 됐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미국장, 유럽장 등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볼 때, 이제는 그 코로나 관련주 이렇게 뭐 진단키트를 비롯해서
뭐 또 이제 찾아볼 수 있겠죠. 뭐 백신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은 좀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,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사실은 지금 지수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2936에서 이제는 뭐 2900선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다음 주에 올 수 있을 것 같고, 우선 뭐 저도 물론 액세스바이오 진단키트주를 갖고 있긴 하지만 아닌 종목이 사실 전 대부분이잖아요. 사실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. 일단은 우리가 뭐 이거를 어떻게 뭐 걱정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결국에는 우리 옛날 그 급락했던 거 다시 또 이때를 상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까지 뭐 충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, 이미 지금 내성이 많이 생겼잖아요. 저희 내성도 많이 생겼고, 이때만큼 뭐 사람들이 이렇게 또 기업이 크게 실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급락은 나오지 않겠으나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. 그럴 때는 일단은 저는 다행히, 혹은 구독자분들도 상당수가 우리 진단키트주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종목이 그래도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런 걸로 좀 이제 멘탈 관리하면서 너무 섣불리 저는 이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좀 다른 종목들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며칠 좀 지켜보면서, 만약에 이렇게 진짜 급락이 나온다 며칠 동안,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추가 매수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월요일에 바로 이렇게 매수했다가 갑자기 또 며칠 이어서 급락이 오면은 진짜 멘탈이 털리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은 조금 관망을 하려고 하고요. 뭐 액세스바이오도 월요일에 많이 이렇게 급등을 해준다 라고 하면은 그냥 보면서 그냥 급등하는 거를 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뭐 지금 다른 종목들이 많이 하락할 것 같아서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월요일에 어떤 종목을 대응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그 지난주에도 이렇게 공유 드렸듯이 일단은 월요일 정도는 이렇게 그냥 냅둬도 지켜봐도 될 것 같아서, 지금 수익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대부분 마이너스긴 한데, 마이너스가 아주 크진 않아 가지고, 그죠? 마이너스 20%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 하루 좀 추가 매수는 좀 가급적 자제하고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. 다만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뭐 분할 상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체크하고, 이제 분할된 다음에 이제 하나가 크게 급락하면 이제 요 SK텔레콤만 조금 뭐 매수나 매도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. 대응을 하려고 하고, 일단 우리 액세스바이오가 유일하게 지금 플러스권으로 지금 여기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, 이 종목이라도 진단키트라도 월요일에 강한 상승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변이바이러스라는 돌발 악재가 출현하니까 삼성증권에서 그래도 발빠르게 이렇게 그 돌발 악재 관련해서 좀 추천 종목을 또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 뭐 요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 정도는 될 것 같고요. 일단 시장 하락 원인을 변이바이러스 우려, 그리고 매크로 불확실성, 신규 상장주 수급으로 봤는데, 지금 뭐 국제유가 어제 급락을 했거든요. 국제유가가 이렇게 막 13%, 뭐 11%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유가 뭐 100불 간다 만다 막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60불대로 WTI가 어제 10불이나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시장 하락 원인의 가장 큰 거는 변이 바이러스 우려인 것 같다라고 보고요. 대응 전략은 여기서 이제 IT, 그리고 배터리, 소부장,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좀 안 좋았으니까 바이오, 중장기적으로는 뭐 대형 코스피 가치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. 보유 종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, 여기 보시다시피 적절한 현금 비중의 확보가 좀 필요하다. 예, 이런 이제 얘기들입니다. 항상 강조드리지만 좀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는, 좀 힘들 때는 좀 너무 종목을 늘리기보다는 좀 종목을 줄이면서 현금 비중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, 지금 코스피가 그래도 퍼 10배 수준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.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매도했다가 저점에 다시 잡으면 좋겠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잘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기선 투자 아이디어로 IT 소부장, 모빌리티 소재, 대형 성장주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. 여기 뭐 표로 다시 정리를 해줬는데, 여기 그 삼성증권 주간 추천 종목 뭐 이대로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라
그러니까 참고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안심하고 살 만한 종목들은 결국에 삼성전자나 뭐 삼성 SDI, 기아차, 뭐 현대차 뭐 이런 대형주들 아니면 뭐 이런 전기차 여기 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뭐 고려아연 이런 쪽을 여기는 써줬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들 뭐 SK IT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이런 전기차 관련된 소재 관련된 종목들 2차전지 그렇게 좀 이제 걱정 안 되는 종목 그러니까 급락하더라도 하락하더라도 언젠가 회복하겠지 뭐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사실 4,000명 수준의 그런 확진자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지금 뭐 사실 주말에 뭐 젊은 사람들 놀고 싶겠죠. 예, 전 이분들을 뭐 비판할 생각은 없고요. 어쨌든 지금 이제 거리두기가 좀 이렇게 완화되고 하다 보니까 저부터도 사실은 이제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약속이 많고요. 이게 홍대 거리도 이렇게 붐비고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좀 확진자가 늘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지인들을 만나더라도 항상 그 위생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주에 좀 약간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. 좀 우리나라 증시가 뭐 기적적으로 좀 영향을 좀 덜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. 그러면서 또 우리 진단 키트주들은 또 급등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